예, 한국어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드릴 주제는 Integral Sliding Mode Control Based Extremum Seeking Control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리고자 하고요. 대충 앞에서 Extremum Seeking Control이 뭔지에 대해 좀 설명을 드리고, 제가 뭘 하려고 했고, 그게 어떻게 됐는지를 설명드리고, 이제 뒤에 예제까지 고정익 기반 예제를 준비해 놓긴 해서 그것까지 설명을 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김현태고요. 이 연구는 옥스퍼드에 있을 때 해서 옥스퍼드로 이름이 적혀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래서 익스트림 시킨 컨트롤이 뭐냐면 정말 아이디어만 생각하면 정말 간단한데요. 그냥 잠시 언노운 맵인 y JU라는 시스템을 생각하겠습니다. 그래서 U는 여기에서는 인풋, Y가 아웃풋인 상황이 되겠고요. 그래서 ESC는 이름에서도 보이시지 익스트리멈 시킹이니까 뭔가 미니마이제이션이나 맥시마이제이션 하고 싶은데 이거를 뭔가 내가 수식을 풀지 않고 그냥 제어 인풋으로 이거를 자동으로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아이디어에서 시작한 거고 이제 그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뭘 하냐면 이제 여기에 프로브라고 돼 있지만 u equal to u bar a 플러스 a sin 오메가 t가 돼 있어서 u bar가 마치 어떤 베이스라인 컨트롤 인풋 같은 것이고 거기다가 아주 작은 a가 매우 작은 그리고 오메가는 매우 큰 일부러 노이즈 같은 시그널을 집어넣습니다. 인풋에다가. 그러면 어떻게 되냐? 아까 y equal ju라는 맵을 우리가 뭔가 미니마이제이션 하고 싶으니까 y equal j 여기 u 바 플러스 a sin 오메가 t를 넣으면 좀 근사되기를 j u 바와 a j 바 u 바 sin 오메가 t 같이 표현이 되는 것을 이제 알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은 뭘 할 거냐면 여기다가 다시 우리는 이 Y 시그널 받아낼 수 있잖아요. 그럼 거기다가 사인 오메가 T를 다시 곱한 다음에 그거를 로우 패스 필터링을 시킵니다. 그러면은 마치 그 시그널이 여기 생각해 보시면 여기 JU 바에 사인 오메가 T가 곱해지지만 로우 패스 아까 오메가가 매우 큰 값이라고 했으니까 이제 로우 패스 필터링이 되면서 얘는 없어지고 여기서도 사인 제곱 오메가 T가 나오지만 2분의 1 빼기 코사인 2 오메가 T라고 변환을 하게 되면 2분의 A J 바 U 바만 남고 이제 그 코사인 텀도 마치 로우 패스 필터링이 되면 사라져 버리겠죠. 그래서 그러면 마치 J 바 값을 우리가 얻어낼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근데 왜냐면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제 미니마이제이션에서 맨날 하고 싶은 게 뭐냐면 내가 J가 있으면 걔의 미분을 알면은 그쪽 J 바 값을 알면 그쪽 방향으로 움직이면 미니마이제이션이 된다는 걸 아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래서 우리는 그냥 이 입력 신호만을 통해서 J 바의 방향을 알아낼 수 있다. 가 이 익스트림 시킹 컨트롤의 가장 근본이고요. 그래서 그거를 이용해서 이제 그걸 G 해시라고 부른다면 이제 U바 아까 말했던 베이스라인 컨트롤 인풋 자체를 그냥 U바의 미분 자체를 마이너스 KG 해스로 두게 되면 마치 그냥 옵티마이제이션 문제를 푸는 것처럼 이제 그 목적 함수를 미니마이제이션 하는 방향으로 움직이게 된다는 걸 알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그림으로 본다면 만약에 뭐 저희가 이게 U고 JU에 대한 그림이 이렇게 컴팩스한 상태로 나와졌다고 생각한다면 만약에 왼쪽에서 저희가 점에서 시작했다면 이제 만약에 델타 U 그러니까 인풋 흔들기를 A 사인 오메가 T로 흔든다면 마치 얘가 이 점을 기준으로 이렇게 왔다 갔다 왔다 해보겠죠? 그러면 저희가 Y를 관측하면 마치 J바 U바의 델타 U 같은 역할을 하게 될 텐데 이제 J바 U가 음수 같이 느껴지겠죠. 제가 이렇게 만져보면은 얘가 지금 오른쪽으로 가면 떨어지겠구나를 알게 되니까 여기에 있는 녀석들은 이제 오른쪽으로 움직이면 제어가 되는 것이고 이제 오른쪽에 있을 때는 마찬가지로 U를 흔들어 봤을 때 이제 만져보면은 얘는 왼쪽으로 가야지 줄어든다는 걸 알 수 있으니까 J바 U가 양수라는 걸 알 수 있고 그래서 왼쪽으로 움직이면 최적화가 되겠구나라는 것이 이제 진짜 익스트림 시킨 컨트롤의 가장 이제 기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이게 엄청 오래됐는데 이제 1920년대 이런 아이디어가 당연히 있었어요. 그냥 간단하게 이제 르블랑이라는 사람이 연구하기를 그냥 어떤 오퍼레이팅 포인트가 있고 거기서 흔들어 보니까 뭔가 우리가 알아낼 수 있으니까 그걸 바탕으로 이제 움직여 보면 움직여서 제어를 하면 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그냥 당연히 사람이 할 만한 생각이죠. 그냥 저희가 제어기를 짜도 뭔가 만든 다음에 좀 이상한데 싶으면 좀 흔들어 보는 시그널 넣어 보면은 어떻게 하면 더 잘 될지를 볼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이 사람도 그냥
만들어보고 흔들어보고 이제 줄이고 하는 걸 이제 매뉴얼하게 옛날에 그냥 했겠죠. 그래서 그런 아이디어가 당연히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했고 이제 그 뒤로 많은 연구들이 있었고 이제 뭐 당연히도 아까 앞에서 말했던 periodic citation이나 이제 언노운 논리니어 맵이나 이제 클로즈 다이내믹스를 생각하게 되면은 당연히 중요해 이제 저희는 제어 이론을 하는 사람으로서 중요한 거는 이제 스테빌리티가 어떻게 되느냐를 이제 고민하게 되는 시점이 되었습니다. 이 사람들도. 그래서 가장 사실 놀랍게도 이제 2000년도에 와서 이제 스테빌리티가 보여지게 됐는데요. 이제 크리스틱이 이제 ESC의 대가라고 알려져 있는 사람인데 이제 크리스틱이랑 왕이라는 사람이 이제 이 익스트리멀 치킨 컨트롤의 이제 포멀 스테빌리티 개런티에 대한 논문을 써서 이제 이 ESC 분야가 많이 빵 뜨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논문에서는 이제 디서라고 부르는 게 뭐냐면 아까 말했던 A 사인 오메가 T 같은 그 흔들리는 그걸 디서라고 많이 부르고요. 그래서 디모듈레이션은 아까 말했던 사인 오메가 T를 곱해서 로우 패스 필터링을 하는 걸 이제 디모듈레이션이라고 많이 부르고 이제 에버리지 그레디언트 디스는 아까 말했던 그 그레디언트 디스트 방법을 하는 것 자체를 말하고 그다음에 이걸 통해서 이제 프랙티컬 스테빌리티를 보이는 것까지가 이 크리스트과 왕의 논문에 나와 있고 그 뒤로도 이제 이때 많이 사람들이 이제 들어가서 이제 연구를 시작해서 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그 뒤로도 뭐 아리유르와 크리스틱이 이제 뭐 이걸 좀 더 잘하는 거에 대해서 연구를 많이 해왔고요. 그래서 뭐 그 뒤로도 많은 연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론을 하시는 분들이니까 이제 간략하게 어떻게 증명을 했었냐면 그 사람들이 이제 여러분들이 시선하시 잘 모르겠지만 이제 흔들리는 신호가 있으면 많이 뭘 하냐? 당연히도 그 에버리징 티어리움이라고 해서 이제 평균을 내서 걔의 이제 흔들리는 신호가 있을 때 걔의 평균을 내서 스테빌리티가 만약 보여진다면 이제 그 흔들리는 거를 포함해도 이제 스테빌리티가 보장이 된다는 게 잘 알려져 있고 이제 그게 하나 있겠고 이제 다른 두 번째 분야는 뭐냐면 당연히도 아까 사인 오메가 t에서 오메가가 매우 큰 상황을 얘기했잖아요. 그러면 또 생각해 볼 만한 거는 사람들이 많이 하는 이제 싱귤러 퍼터베이션을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이제 많이 흔들리는 신호, 빠른 신호를 하면은 보통 싱귤러 퍼터베이션으로 증명을 많이 하거든요. 스테빌리티를. 그래서 이 크리스틱과 왕이 이제 싱귤러 퍼터베이션과 그 에버리징 티어렘을 도입해서 여기에 이제 뭐 스테빌리티를 보이는 일을 했다 정도의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앞에 했던 얘기의 전부인데요. 그래서 재밌게도 이제 시간축을 어떻게 나누냐면 이제 그 시스템을 스테빌라이즈하는 컨트롤러가 매우 빠르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매우 빠르게 스테빌라이징 하는 점까지는 갔고, 그 다음에 이제 페리오딕 퍼터베이션이 들어가는데, 그게 어느 중간 정도의 속도를 가지는 그 시스템이라고 생각하면 되고, 이제 마지막이 필터와 어댑테이션을 하는 그 알고리즘들이 이제 가장 슬로우한 이제 시스템의 컴포넌트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가장 빠른 녀석들이니까 싱글 포터베이션에서 이제 보통 이제 가장 빠른 녀석들이 있고 이제 뭐 그것이 수렴해 간 이제 시스템의 스테빌리티와 가장 빠른 시스템의 스테빌리티를 합치면 이제 전체 시스템의 스테빌리티가 보여진다가 이제 싱글 포터베이션에서 얘기하는 것이니까 이제 가장 빠른 녀석들은 이미 스테빌라이즈 하는 플랜트가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제 이미 안정화돼서 어떤 아까 앞에 처음에 나왔던 이제 U 바 플러스 A 사인 오메가 T 정도만 남는 상황이 오게 되는 거고 이제 그걸 통해서 아까 앞에 했었던 뭐 로우 패스 필터링과 그걸 이용해서 그 그 제어기 법칙을 만들어내는 것까지는 이제 중간 정도의 속도를 가지는 녀석들이라고 했고 이것이 이제 스테이블 하겠죠. 왜냐하면 유바 그러니까 J바의 그 어떤 속성만 부여한다면 이제 지금 음수고 A와 K 모두 양수로 잡혀 있다면 어느 정도 뭐 J바 U바가 이제 특정 조건을 만족시키면은 스테빌라이즈 한다고 할 수 있으니까 이제 그 두 가지를 합쳐서 이제 전체 클로즈업 시스템이 이제 스테이블 하다는 것을 이제 크리스티과 왕이 그 논문에서 증명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다음에 당연히 또 사람들이 생각한 게 뭐냐면 이제 흔들잖아요, 시스템을. 그럼 이제 계속 흔들면 사실 저희가 제어가 다 잘 되고 이제 내가 원하는 데 왔는데 계속 흔들고 있으면은 별로잖아요. 뭔가 시스템이 뭐 비행기라고 치면은 계속 흔들려야지 뭔가 잘 된다는 것이고 뭐 다른 뭐 있을까요? 뭐 인버티드 펜들럼 같은 걸 제어한다 치면 그 위에서도 계속 흔들려야지 뭔가 제어가 잘 될 수 있다고 얘기하는 거니까. 그래서 그런 걸 이제 줄이려고 이제 많은 연구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당연히 생각해 볼 만한 것은 이제 아까 A라는 크기를 곱해서 제어를 했으니까 이제 옵티멈 근처에 가면은 이제 A를 자동으로 좀 줄여가지고 뭐 잘 되게 하자. 그리고 아니면 뭐 이제 이벤트 트리거로 이런 거를 해석하는 사람들이 생겨나서 이제 필요할 때만 업데이트를 좀 하자.
라는 생각을 좀 했었고, 이제 마지막이, 이제 생각해보면 조금 당연할 수 있지만, 이제 슬라이딩 모드 컨트롤러로 가게 되면 미분기의 구현이 어느 정도 이론적으로 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시스템의 미분을 구할 수 있게 돼서, 이제 아까 앞에서는 저희가 지금 미분을 구하려고 막 사인파를 더하고, 그거를 로우 패스 필터링 해서 J 바 U를 구해냈는데, 이제 슬라이딩 모드 컨트롤러에서는 그냥 신호를 그걸 받아들여서 그냥 바로 그 레반트 미분기라든지 뭐 그 하이 오더 슬라이딩 모드 컨트롤 같은 걸 해버리면 이제 미분 값을 구할 수 있으니까 그 미분 값을 통해서 이제 제어를 하자라는 사람들이 이제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뭐 그것들에 대한 이그샘플 논문들이 있고요. 그래서 이런 흐름 속에서 저는 좀 제 연구를 좀 발전시켜 나가고 싶었고, 이제 근데 기존에 했던 사람들이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디서와 에버리징을 기반으로 한 ESC라고 불리는데, 이제 아까 앞에서 얘기 드렸듯이 디서가 그 사인 오메가 t 신호를 섞는 거였죠. 그리고 에버리징은 그 흔들리는 신호가 있을 때 걔의 평균을 봄으로써 뭐 제어 안정성을 분석하는 기법이었는데, 이제 그런 디서랑 에버리징이 하는 기법이 있는 ESC들이 가지는 문제점들을 당연히 이제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퍼시스턴트한 디서가 있는 경우에는 이제 당연히도 저희가 하는 제어 인풋에 뭔가를 섞으니까 우리가 사용하려고 하는 제어 인풋의 크기나 뭐 레이트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게 싫었고, 싫어지게 되겠고, 사용하는 사람들이. 그리고 뭐 옵티멈 근처에서도 남아있는 게 이제 싫어하는 사람들이 당연히 생겨나게 되었고, 그리고 뭐 세츄레이션이나 이런 걸 고려했을 때 과연 이것들이 잘 될까를 생각하는 게 당연히 생겨나게 되겠고, 이제 마지막에 이제 그레디언트 인포메이션을 얻어내는 것 또한 이제 필터링을 통해서만 얻어지니까,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그 프랙티컬한 리미테이션으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나서 또 다른 문제들은 이제 저는 좀 이론적으로 생각했을 때 문제가 뭐라고 생각했냐면 이제 싱글러 퍼터베이션이랑 에버리징 베이스드 프루프를 하게 되면 무슨 문제가 생기게 되냐면, 저희가 원하는 스테빌리티를 보일 때 원래 궤적에 비해서 입실론 바운드 안에 존재한다 정도를 증명할 수 있어요. 증명을 하게 되면. 근데 그러면 사실 뭐 그러니까 완전히 잘하게 되는 건 아니겠죠.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사실 사람들이 많이 어떻게 하냐면 이제 슬라이딩 모드 컨트롤을 도입하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슬라이딩 모드 컨트롤은 이론적으로는 이제 그런 입실론 바운드가 아니라 완전 저희가 원하는 뭐 성능이 있다면 거기에 가장 잘 근접할 수 있다라는 게 수학적으로 보여지니까 이제 그런 방식을 도입하고 되겠고, 저도 이제 이러한 리미테이션 위에서 이제 그런 슬라이딩 모드 컨트롤을 도입을 해서 뭔가 ESC를 구현을 하자가 저의 좀 연구 방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저의 발표 세미나 제목에도 있었지만 이제 디서 프리하고 뭐 에버리징 프리한 어떤 슬라이딩 모드 기반의 ESC를 개발하게 되었다가 여기 오늘 발표의 핵심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엄청 간단한 프로블럼 셋업을 할 거고요. 왜냐면 보통 이쪽 세계, ESC 세계에서는 이제 처음에 그냥 바로 어려운 시스템을 도입해서 뭔가 증명을 하는 게 뭐 흐름이 아니라 이제 가장 그냥 기본적인 시스템을 잡고 이 시스템에 대해서 이 아이디어가 잘 적용이 되는가에 대해서 우선 분석을 하는 논문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제 저도 그런 류의 논문으로서 이 논문을 낸 거기 때문에 이제 이 가장 기본적인 설정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엄청 간단한 이제 퍼스트 오더 액추에이션인 시스템을 고려할 거고요. 그래서 잠시 이제 그 U가 원래 시스템 인풋처럼 생각하기 쉽지만 U 닷은 마이너스 알파 U 마이너스 R이라는 시스템처럼 생각을 해서 이제 U가 들어가게 사실은 시스템 스테이트 같은 거죠, 여기서. R이 오히려 지금 인풋인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U가 여기 JU라는 이제 저희가 옵티마이제이션을 하고 싶은 이제 메저드 퍼포먼스라고 돼 있는 Y 이퀄 JU와 그리고 이제 어떤 노이즈 성분인 누로 더해지는 이러한 시스템을 고려하겠고, 이제 알파가 양수인 상황을 고려하겠습니다. 심지어 시스템도 스테이블한 상황인 거죠. 그런 의미에서는. 그래서 알파는 하지만 언노운이고, 이제 J도 지금 언노운이고, 이제 그냥 파지티브한 바운드가 존재한다 정도만 저희는 알고 있는 상황을 고려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상황에서 우리는 뭐 하고 싶냐면, 이제 U가 로컬 미니마이저인 U 스타로 가게 하고 싶은 거고, 이제 노이즈하고 밴드 리미티드한 이제 퍼포먼스 메저먼트 Y가 지금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이제 하나 더 고려하고 싶은 상황은 이제 R이 어떤 바운드 내에만 존재해야 되는 제약이 좀 더 주어져 있는 상황을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발표의 사실 키 인투이션은 뭐냐면
그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슬라이딩 모드 베이스드 컨트롤을 하게 되면 미분기를 구현할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그 미분기를 사실 그냥 도입을 하면 되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 미분기를 잘 도입해야 된다가 저희 오늘 발표의 어떻게 보면 핵심이고 그래서 그것에 대한 키 인투이션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y 이꼴 아까 ju 플러스 누라는 이제 메저드한 퍼포먼스가 있을 때 이제 간단히도 생각해보면은 우리가 y 닷은 j 미분의 u 닷 플러스 누 닷 같은 걸로 생각을 할 수 있겠고 이제 만약에 u 닷을 양변에 나눠주게 되면 이제 y 닷 u 닷이 j 닷 u 플러스 어떤 텀이 되니까 이제 우리가 알고 싶은 j 이제 j의 미분 값은 어떻게 보면 그냥 y의 미분을 u의 미분으로 나누면 되는 상황이겠죠. 근데 이 상황을 생각해 볼 때 좀 문제가 되는 것은 뭐냐면 Y의 미분을 구하는 걸 좀 잘 구해야겠죠, 당연히. 또 이제 이 지금 시스템에 노이즈가 있으니까 이 노이즈를 잘 해결하면서 미분기를 구현해야 되는 게 첫 번째 문제점이 되겠고, 이제 두 번째는 생각해 봤을 때 만약에 시스템이 잘 제어가 돼서 이제 U 다시 0이 되는, 그러니까 입력이 그렇게 바뀌지 않아도 제어가 잘 되는 상황이 되면 당연히 J 바의 그 메저먼트가 이상하게지겠죠. 왜냐면 이게 분모가 지금 0으로 가버릴 테니까. 그래서 이런 상황도 잘 고려를 해야 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뭐 당연히도 이제 뭐 액추에이터 레이츠나 이제 앰플리튜드 리미트 같은 거 있는 이제 시스템에 문제가 있는 상황도 이제 잘 고려가 돼야 되는 이제 이러한 상황에서 하지만 핵심은 이 J 발을 이렇게 구하고 싶은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그럼 구하냐가 이제 사실 이 뒤에서 나오는 내용의 이제 전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잠시만요. 그래서 처음 생각한 것은 이제 전체 구조는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를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시스템은 아까 말했지만 y 이꼴 ju 플러스 누라는 이제 그 measured performance가 있고 이제 시스템은 간단하게 u 닷은 마이너스 알파 u r 마이너스 r 같은 시스템이 있고 이제 r이 마치 이제 레퍼런스지만 이제 시스템 입력처럼 작동하는 상황이고 그럼 이제 처음 이 시스템이 주었을 때 우리는 아웃풋을 받아서 이제 measured performance y를 받겠죠? 그럼 이제 첫 번째 컴포넌트가 뭘 해주냐면 이제 이렇게 돼 있는 슬라이딩 모드 컨트롤의 기본 슬라이딩 모드 미분기의 기본 구조 중에 하나인데 이제 그 신호 Y를 미분을 합니다. 이 C1 구조를 통해서. 그래서 이 시스템의 W가 어떤 Y의 닷 같은 미분기를 알아내게 되는 거고 요 Y 닷을 받은 다음에 이제 컴포넌트 2로 넘어가게 되면 지금 완전 이해하실 필요가 없어요. 지금 큰 그림만 보여드리려고 하는 거라서 이제 이 Y 닷을 받으면 아까 말했던 U 닷으로 나눠야지 J 미분을 알 수 있었으니까 이제 U 닷을 어떻게 이제 잘 매저해서 그거를 어떤 다른 신호로 나누게 한 다음에 J의 미분을 알아낼 수 있을까가 이제 이 C2에서 하는 내용이고 이제 마지막으로 그 J 바 U를 알아냈으니까 그걸 제어기에 적용을 이제 시켜야 되겠죠. 그렇게 만든 제어기를. 그래서 그거를 이제 컴포넌트 3를 통해서 이제 제어의 인풋으로 변형해서 넣게 되는 게 이제 이 전체 구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이제 미분기가 사실 제일 중요하고 이제 그 다음은 J의 미분을 구하는 게 중요하고 그 다음에 그걸 통해서 이제 진짜 제어 입력을 구하는 것, 이 세 가지가 이제 오늘 이제 컴포넌트 세 개의 핵심이고, 이제 그게 뒤에 나올 이제 설명의 흐름이 되겠습니다. 네, 이게 뒤에 가서 설명이 나올 건데, 네. 그래서 이게 사실 어떻게 보면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제 뒤에 가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컴포넌트 1이 말하는 게 이제 잘 알려져 있는 이름이 이제 슈퍼 트위스팅 디퍼런시에이터라고 하는 미분위기로도 많이 알려져 있고 아니면 이제 처음 만든 사람이 레반트라는 사람이라서 레반트 미분기라고도 많이 불리는 녀석인데 이제 그냥 이 y를 y 햇 마이너스 y로 한 다음에 우리는 이제 y의 미분을 알아내고 싶은 상황입니다. 그때 어떤 식으로 미분기를 구성하면 되냐면 이제 y 햇의 미분이 이제 마이너스 람다 1 e y의 스퀘어에 이제 사인 펑션을 써서 EY 플러스 W로 두고 W 닷은 마이너스 람다 2 사인의 EW로 두게 되면 재밌게도 이 W가 Y의 미분의 시그널을 마치 사실은 여기는 많이 생략돼서 써졌지만 이제 정해진 시간 내에 어떤 바운드를 가지고 알아낼 수 있다는 게 이제 잘 증명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슬라이딩 모드 컨트롤을 잘 아실 거라 믿지만, 이제 슬라이딩 모드에서 제일 기본이 뭐냐면, 그냥 이 슬라이딩 미분기가 어떻게 동작하는지 궁금하다면, 그냥 사인 펑션 안에 있는 녀석이 다 0이 되면 이 녀석이 과연 뭘 할까? 그냥 사인 펑션이 0이 되면 이 녀석들이 더 이상 움직이지 않는다는 의미니까요. 그래서 그걸 보면 되는데, 이제 이 y가 0인 상황이니까, 여기 사인 펑션이 지금 EY만 들어가 있으니까, EY가 0인 상황은 이제 y가 y 해시 되는 상황이겠죠? 그러면 이 녀석이 그냥 0이 돼버릴 거고, 그러면 y 햇의 미분이 w가 되는 상황이겠죠? 그럼 재밌게도 무슨 상황이 된 거냐? 이제 y는 y 햇이 됐고, y 햇의 미분이니까 아까 y 햇은 y가 된 상황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y의 미분으로 바뀌겠죠? 그리고 W만 남아있으니까 W가 Y의 미분이다. 라는 게 이제 이 레반트 미분기가 해주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그걸 하고 나면 이제 W와 Y의 햇의 미분이 어떤 델타 바운드 안에 들어가게 된다는 것이 이제 뭐 잘 증명이 돼 있으니까 이제 그거는 레반트 미분기의 논문을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런 구현이 그러면 과연 원래 ESC에서는 뭘 하려고 했던 것이냐 하면은 이제 아까 생각해보면 미분을 할 때 J의 미분을 구하려고 뭐 사인파를 A 사인 오메가 t를 더해서 더하고 그거를 디모듈레이션을 하고 뭐 로우 패스 필터링 하고 하는 게 사실 여기에 그 미분기로서 구현이 다 돼 있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러한 컴포넌트 1이 있는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우리는 y의 미분을 구했으니까 이제 마저 u의 미분 같은 걸 구해서 나눠줘야지 아까 j의 미분이 나왔으니까 이제 그거를 이제 구현하는 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컴포넌트 2가 아까 이제 질문하셨던 그 플러스 마이너스 로가 왜 있느냐라고 하셨는데 그게 이제 픽스드 매그네티드 릴레이 같은 걸 구현하려고 이제 돼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이제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것은 y 미분 나누기 u 미분인데 만약에 u가 이제 어떤 컨스턴트로 가버리면 u의 미분이 0으로 가버리니까 이 y 나누기 u 다시 잘 정의가 안 되겠죠. 그래서 그런 문제를 해결하려고 이런 방식으로 이제 그 제2의 미분을 대체해서 구현하려고 하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뭘 할 거냐면 어떤 V라는 녀석을 정할 건데 얘는 타임 릴레이라고 해서 어떤 시간이 딱 되면은 값이 탁탁탁탁 바뀌는 그게 릴레이 같은 구조를 가진다고 해서 릴레이라고 하는데 릴레이를 구현을 하려고 하는 것이고 이제 VT는 이제 뭐 플러스 시간에서 정의가 잘 되는 릴레이를 구현을 한 것이고요. 이제 VTK 플러스가 되면은 그러니까 릴레이가 바뀌는 상황이 되면은 걔는 절대값이 로인 상황이니까 이 값은 플러스 로 아니면 마이너스 로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한쪽 그냥 어떤 일정한 속도를 가지고 왼쪽 오른쪽만 이제 계속 움직이는 상황이 되겠죠. V라는 값은. 그 다음에 우리는 G 햇을 정의할 건데 G 햇의 정의가 W 나누기 이제 V로 정의를 할 것입니다. 근데 생각해 보면은 앞에서 W가 무엇을 하고 있었냐면 Y의 미분을 추정하려고 하고 있었죠. 그리고 V가 무슨 녀석이냐면 지금 제가 주장하기로는 아직은 U의 미분을 구현하려고 하는 녀석이니까 이 G 해시라는 녀석 자체가 사실은 J의 미분을 구현하려고 하는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얘를 이렇게 한 이유는 잘 정의가 되게 하면서 0이 되면 그러니까 분모가 0이 되는 상황을 피해 가려고 이런 식으로 죄송합니다. 피해가는 상황을 만들려고 지금 G 해서 이런 식으로 구현하게 된 것이고, 그럼 우리가 릴레이를 만들었으니까 릴레이의 특성상 이제 이 신호가 바뀐다고 했잖아요. 플러스 마이너스 로로. 그럼 언제 바뀌는 걸 잘 정의를 해줘야 될 텐데, 이제 슬라이딩 보드 컨트롤이 가장 가지고 있는 문제 중에 하나가 뭐냐면, 너무 빠른 스위칭이 일어나는 것이겠죠. 이제 막 어떤 특정 상황이 되면은 이제 플러스 막 그 점 근처에서 막 흔들리는 상황이 오니까 이제 그런 걸 좀 줄여주려고 이제 듀얼 타임이라고 해서 이 정도의 시간은 있고 바뀌자라는 걸 이제 정의를 해줄 건데 그게 뭐냐면 그냥 타오 민으로 이제 정의를 했고요. 제가 원하는 값으로 설정하면 되는 상황이긴 합니다. 그래서 타오 민이라는 값보다는 커져야지 이 릴레이가 플러스 로에서 마이너스 로로 바뀌든 마이너스 로에서 로로 바뀌는 상황을 구현할 거고 이제 G 해시 H보다 커야 된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 저희가 방금 이 값 G 해시 J의 미분이라고 했잖아요. J의 미분이 만약에 어느 일정 바운더리 이상보다 커지지 않으면 그러면 제대로 잘 안 구해진 거거나 좀 지금 이상한 상황이 온 것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걔가 어떤 특정한 이제 데드밴드 같은 것이 존재해서 그 데드밴드보다 커야지 바뀌게 이제 제약을 준 상황이 되겠고 이 뒤에 이 값이
뭐 재밌다면 재밌는데 사실 여기 보면은 VTK 플러스 1에 지금 사실 요게 이 값을 여기에 잘 넣어야 되는데 이제 GK의 T 마이너스라는 값을 정의가 안 돼 있지만 여기는 지금 T로만 정의돼 있잖아요. T 마이너스라는 것은 그냥 GK T 값이 T라는 시점에서 변하기 전에 직전의 값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제 요거를 두 개를 곱한 것이 이제 양수인 상황에서 바뀌어야 된다를 이제 제약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게 무슨 뜻이냐 그러면 그럼 V가 뭐였냐면 방향이었죠? 그리고 GK가 이제 V분의 W라고 했는 아까 J의 미분의 구현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V 곱하기 J의 미분이 항상 양수면은 바뀌어야 된다는 뜻이거든요. 그 말이 뭐냐면 이제 저희가 만약에 로인 어떤 양수인 값인 상황이고 이제 뒤에 곱해지는 상황이 또 J의 미분이라고 했는데 J 미분이 양수인 상황이 뭐냐면 어떤 상황이겠죠? 저희가 제2의 미분이 양수니까 이, 이, 볼이 있는 상황에서 볼에서 지금 증가하고 있는데 더 오른쪽으로 가려고 하는 상황이죠. 그러면 당연히 또 반대 방향으로 바꿔줘야지 미니마이제이션이 될 거니까 지금 이게 양수라는 상황은 그것처럼 마치 그 미니마이제이션 하는 방향으로 움직여라를 제약으로 하는 조건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당연히 또 뭐 마이너스 로에 마이너스인 상황이면 당연히 오른쪽으로 움직여야지 그 미니마이제이션이 되는 방향일 테니까 이제 그거를 구현한 것이라고 생각하면 되겠고 이 VTK 플러스 1에 대한 식 자체가 이제 그 식을 방금 말했던 그 방향을 바꿔라를 포멀라이즈하게 그냥 수학적으로 쓴 것이 다입니다. 이제 GK 해시 방금 말씀드렸듯이 어떻게 보면 그 j 의 미분의 값이니까 j 미분의 값이 만약에 양수였다면 이제 반대쪽으로 이제 움직여야 되니까 이제 마이너스 로로 가게 되는 거고 이제 만약에 이게 음수였다면 이제 오른쪽으로 움직여야 되니까 이제 마이너스 1 값을 다시 줘서 이제 플러스 로가 되겠죠. 그러면 오른쪽으로 이제 움직이게 되겠죠. 그래서 그거를 이제 수학적으로 그냥 잘 표현한 그 생각을 그냥 수학적으로 잘 표현한 것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네. 아, 괜찮습니다. 네. 네. 스테빌리티에 중요하죠. 왜냐면 이게 그 그러니까 슬라이딩 모드 컨트롤에서 뭐 인테그랄 슬라이딩 모드 컨트롤이나 그냥 슬라이딩 모드 컨트롤 할 때 마치 로 사인 시그마 같은 녀석의 그 로가 되는 녀석이라서 로가 충분히 크지 않으면 이제 스테빌리티가 보장이 안 되는 상황이 오게 됩니다. 그래서 로는 네네네 은 커야 된다. 네네네네 맞습니다. 네네 네네. 어, 사실 이 슬라이딩 보드 컨트롤의 맹점 중에 하나지만, 이제 사실 컨티뉴어스 타임에서는 어퍼 바운드가 존재하지 않고요. 왜냐면 사실 슬라이딩 보드 컨트롤 증명 같은 거 보면은 이제 로로 사실 다 쌈 싸먹어서 리아프노브 펑션이 음수가 된다를 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 상관이 없다가 이론적으로 맞고, 그래서 맞는데 이제 이거를 당연히 또 실제 시스템에 적용시키려면 디스크리타이즈를 시켜야 되고, 그러면 이제 로가 너무 크게 되면은 이제 당연히도 생각해보면은 이제 그 옵티마이제이션에 당연히 나오는 문제인 옵티말한 점에 갔다라도 얘가 계속 그냥 그 주변에서 이제 왕복을 하고 있겠죠. 이제 너무 충분히 작지 않다면. 그래서 그런 문제는 당연히 생겨나게 됩니다. 네, 계속. 자, 질문하시죠. 네네네, 쳐다보면 듣고 있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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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황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네네. 네네네네네. 네네네. 네네. 그러니까 저 좋은 포인트신데 그 여기 밑에 써져 있지만 이 개념이 어떻게 보면 ESC에서 어떻게 적혔냐. ESC를 생각하면은 아까 사인파를 집어 넣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사인파를 넣어서 얘는 계속 어떤 점을 기준으로 내가 얘를 어떤 점을 기준으로 계속 이제 위아래를 만져봐야지 얘가 지금 미분값이 어떤지를 아는 상황인 거였잖아요. 그래서 얘가 사인파로 생각하면 얘가 내려갔다가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올라갔다가 하니까
이게 어떤 일정한 속도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이제 계속 만져봐야 되는 상황이 오는 건데 이거를 슬라이딩 모드 컨트롤로 바꿔서 얻는 이점은 슬라이딩 모드 컨트롤은 그냥 싹 만져보고 그냥 내려가면 되겠는데 하면 그냥 쭉쭉 내려가고 싹 만져봤는데 이제는 반대쪽으로 가야 되는데 하면은 반대쪽으로 가고 하는 일정한 속도의 개념을 도입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원래 사이누소이드일 때는 사이누소이드를 미분을 생각하면은 뭐 느려졌다가 빨라졌다가 할 거 아니에요. 원래 사인파를 그냥 미분한다고 치더라도. 근데 얘는 이제 그 미분 자체가 어떤 일정한 값이 되도록 지금 강요한 상황이라서 계속 움직여야 되는 상황이 되는 거죠, 얘는. 그러니까 마치 ESC가 이제 그전 사이누소이드일 때는 이제 일정한 속도가 아니라 빨라졌다 느렸다 하는 그런 개념이 있었다면 지금은 계속 일정한 속도로 걸어가면서 체크하는 그런 걸 이제 임플리멘테이션 한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컴포넌트 하면 사실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고요. 그냥 그 증명을 위한 컴포넌트이면서도 이제 시스템적으로 뭐 구현을 위해서도 뭐 존재하는 녀석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는데 아까 그 최종적으로 저희가 만들어낸 이제 그 V라는 시그널을 이제 실제 제어 입력에 써야 되는 상황이 온 거니까 그 V를 어떻게 이제 아까 제어 입력인 R로 변환을 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가 되겠고, 이제 그걸 위해서 그냥 어떤 마찬가지로 이제 인테그랄 슬라이딩 모드 컨트롤 같은 걸 써가지고 이제 그 속도 제약 같은 거를 걸어주는 상황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무슨 말이냐면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슬라이딩 모드 컨트롤이 어떻게 동작하는지를 알고 싶다면 그냥 사인 펑션 안에 0을 넣어봐라 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희가 만약에 사인 펑션에 지금 0을 넣게 되면 SE가 지금 R 바 마이너스 크시가 맞네. 제가 오랜만에 봐서. 그러니까 0이 되는 상황이 될 텐데 그러면 이게 0이 되는 것이고 이제 R 바 다시 V니까 방금 R 바가 크시였으니까 크시 다시 V라는 방금 여기 적혀 있는 그냥 똑같은 값이 나오게 되겠죠. 그러니까 방금 제가 그래서 의미가 없다고 얘기한 것은 이게 수렴하고 나면 그냥 아무 의미가 없는 파트가 되는 게 맞는데 이제 증명을 위해서 이 그 S 이 슬라이딩 모드 컨트롤을 하면은 이제 좋은 증명 기법 중에 하나가 이제 슬라이딩 모드 컨트롤은 사인 펑션으로 뭔가를 둘러싸게 되면은 걔의 크기를 쉽게 바운드 시킬 수 있겠죠? 왜냐면 원래 그냥 일반적인 시그널의 바운드를 구하라고 한다면 걔의 컴팩트 셋의 존재성을 보여야 되고 컴팩트 셋 내에서 얘가 일정한 크기를 가집니다를 얘기할 수 있게 되겠지만 여기서는 그냥 사인 펑션으로 때리고 로우 r을 곱하니까 그냥 이 SE에 대한 요 값의 범위는 그냥 플러스 마이너스 로 r이 그냥 맥시멈 값이겠죠. 그걸 이제 사실 사용하려고 요거를 정의하게 된 거고 요거를 통해서 이제 그냥 뭐 이제 그 R에 대한 만약에 바운드가 존재한다면 뭐 R 민과 R 맥스에 그냥 매핑을 시킨 다음에 그 값을 잘 쓰면은 이제 제어가 잘 된다가 여기서 이제 사실 컴포넌트 3에서 얘기하고 싶은 것이고 이제 방금 말했듯이 그럼 왜 인터그럴 슬레이트 뭐 테크닉을 여기서 갑자기 왜 또 썼냐라고 한다면 그냥 픽스드 스피드 서치 같은 개념을 도입하면서도 이제 그런 안정성을 보이기가 쉽기 때문에 이제 그런 개념을 도입한 상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컴포넌트 1, 2, 3를 다 구현하게 된다면 이제 마지막엔 메인 시어렘이 나오게 되고 이제 논문에 적혀 있는 거랑 좀 다른데 이제 발표를 위해서 가져왔고 그래서 이제 로컬 프랙티컬 컨버전스라고 해서 저희가 고려하는 로컬 ESC 프로블럼이 있을 때 이제 방금 말했던 뭐 디퍼런시에이터랑 픽스 스피드 릴레이랑 ISM 프로젝션 같은 녀석들을 다 잘 구현하게 되면은 이제 저희가 최종적으로 구하게 되는 것은 이제 J 바의 미분 그러니까 그 아까 저희가 구하고 싶었던 미분치가 림수의 값이 t가 무한대로 갈 때 입실론 바운드 된다는 걸 보일 수 있게 되고 그 말은 무엇이냐면 이제 j바가 0으로 충분히 간다는 뜻이겠죠. 그러니까 저희가 만약에 그게 0으로 가는 게 그 옵티마이제이션이 된다는 의미니까. 그리고 이제 u와 저희가 생각하는 최적 인풋 u 바의 차 또한 이제 림수비 무한대로 가면은 이제 거의 n분의 입실론. 그래서 여기서 m은 사실 두 번 미분한 것에 어, 제일 작은 값 같은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그것 또한 이제 충분히 작아질 수 있다라는 정의가, 아까 증명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뭐 증명의 절차는 사실 그 슬라이딩 모드 컨트롤이라서 열심히 리아프노 펑션 잡아서 그게 미분을 때렸을 때 그냥 되는지를 확인하는 게 전부라서요. 그래서 간단하게 프로프 스케치를 하면은 이제 뭐 아까 그 미분에 대한 지금 이 논문은 사실 학회 논문이라서
그 미분에 대한 값이 잘 바운드 돼 있다라는 걸 그냥 가정을 때려서 하지만은 이제 그래서 증명도 그렇게 하지만 뭐 좀 더 나중에 뭐 저널 논문을 가게 된다면 제대로 증명을 하게 된다면 이제 그런 가정 없이 그냥 바로 이제 리애프터 펑션을 통해서 증명을 할 수 있지만 지금은 그렇게 잡아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냥 리애프터 펑션을 잡아서 잘 미분해서 그게 0보다 작아진다는 걸 보이면 된다. 그러니까 프로프 스케치의 전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뒤에는 이제 뉴메리컬 익스페리먼트가 되겠고요. 뭐 간단하게 그냥 U 닷은 마이너스 20 U 마이너스 R 같은 시스템이고 JU는 2분의 1 U 마이너스 1 의 제곱에 뭐 0.05 사인 1.2u 같은 이상한 지금 그냥 뉴메리컬 익스페리먼트에서 잡아놓은 상황이 되겠고 이제 샘플 타임은 뭐 10의 마이너스 3초의 10초의 실험을 통했고요. 이제 비교하기로는 이제 리니어 아까 처음 말씀드렸던 리니어 ESC와 이제 다른 잘 알려져 있는 기존의 이제 슬라이딩 모드 기반의 ESC와도 비교를 해봤고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뭐 이런 매트릭을 가지고 실험을 해봤다입니다. 그래서 결과가 이렇게 나왔는데 이제 타임축과 이제 아까 말했던 U축이 되겠고요. U가 저희가 원하는 제어 입력이 되는 거겠죠. 그래서 걔의 아까 그 앞에 보여드렸던 JU에 대해서 옵티말을 계산해 보면 U스타가 0.977이 되면은 옵티말이 되겠는데 이제 파란색 선은 리니어 ESC를 돌렸을 때의 결과. 그러니까 보면은 이제 완전히 잘 수렴하진 않고 그냥 근처에 마치 입실론 바운드가 존재하는 것처럼 이제 근처로 잘 움직였다가 되겠고 이제 주황색이 기존에 다른 사람들이 했던 슬라이딩 모드 기반의 ESC가 되겠는데 보면 이제 마찬가지로 흔들리지만 이제 완전히 잘 되진 않고 이제 저희 기준점 기준으로 좀 당연히도 이제 슬라이딩 모드가 가지는 특성 중에 하나인 뭐 이런 그 점 기준으로 많이 흔들리는 모습을 보이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초록색이 제가 제안하는 이제 ISM ESC인데 보면은 저희가 원하는 최적점 근처에 가서 적당히 작은 값으로 흔들리고 이거는 당연히도 시뮬레이션이니까 이제 흔들리는 값을 보이는 걸 볼 수 있겠고 마찬가지로 그러면 미분값이 잘 0으로 가는 거예요. 미분값이 0으로 가야지 이제 제어가 잘 된다는 것이니까요. 이제 파란색은 완전히 0으로 가진 않고 마찬가지로 어떤 입실론 바운드로 남고 이제 주황색도 마찬가지로 이제 흔들리면서 이제 근처에 남고 하지만 저희가 제안하는 ISM ESC는 마치 0 근처에 잘 이제 수렴한 것을 이제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실제 이론과 뭐 시뮬레이션까지 잘 되는 것을 보였다. 그리고 뭐 그것에 대한 이제 뭐 매트릭을 보여드리자면 이제 뭐 20런을 했을 때 뭐 ISM ESC, ISM ESC, LESC를 비교했을 때 이제 그레디언트의 레지듀얼의 아까 그레디언트 0으로 가는 게 좋으니까 이제 그거의 레지듀얼에 대한 평균을 구해보면은 이제 저희가 만든 ISM ESC가 제일 잘하는 걸 볼 수 있었고 여기 TV라고 적혀 있는 것은 뭐냐면 토탈 베리에이션이라고 그냥 아까 저희가 사용하는 그 레퍼런스의 그 차이,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제어 인풋을 사용하는가를 체크하는 녀석 같은 것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그것도 사실 다른 녀석들에 비해서 그렇게 크지 않은데도 잘 되는 것을 보였다가 되겠고, 이제 스위칭도 저희가 아까 그 타워 미니라는 작은 그 스위칭 타임을 줌으로써 이제 그렇게 빠르게 변하지 않는 2.3에서 2.6Hz만으로 변하는데도 좋은 결과를 냈다는 걸 이제 보여드리게 됐고요. 마찬가지로 이제 뭐 이거는 이제 만약 제어 인풋에 제약이 있는 상황에서도 우리께 잘할 거에 대한 상황을 비교한 것인데 이제 R이 0.9 마이너스 0.9에서 0.95의 크기를 가지고 저희가 생각하는 최적 제어 값이 딱 그 판 쪽의 바운더리에 있는 0.95로 가야 되는 상황을 생각했을 때 이제 세 가지를 ISM ESC와 SM ESC, LESC 비교했을 때 이제 J의 값이 최적점에 마치 ISM ESC와 LESC는 거의 완벽하게 근접했다. 그리고 U도 완벽하게 근접했다가 되지만 이제 SM ESC는 이제 잘 제어를 이러한 바운드가 있을 때 잘 제어를 못하는 걸 확인할 수 있었고 TV는 마찬가지로 아까 토탈 베리에이션을 고려했을 때 우리께 이제 LESC보다 훨씬 토탈 베리에이션이 작은데도 잘 했다라는 걸 보여줄 수 있었고 이제 클립도 됐지만은 저희는 잘했다라는 걸 이제 보여드리는 결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그 앞에 설명의 전부고요. 그래서 이 결과의 리미테이션과 테이크어웨이를 생각한다면 이제 당연히도 이 그 결과를 로컬하고요. 왜냐면 그 미니마이저 맥시마이저를 생각한다고 치면은 딱 어느 근처에서만 잘 되는 게 어떻게 보면 당연하기 때문에 그래서 많은 결과들이 로컬로 돼 있지만 요새는 이걸 좀 확장해서 좀 세마이 글로벌한 상황에서도 하려고 사람들이 많이 연구를 하고 있고 이제 그런 쪽으로도 관심이 좀 있고요. 그래서
다른 것들은 뭐 지금 이론 제약상 디퍼런시에이터가 잘 된다는 걸 좀 가정을 하고 있어서 디퍼런시에이터가 잘 안 돼도 잘 되는 걸 증명하는 게 저의 다음 목표라고 할 수 있겠고 이제 뭐 다른 거는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으셨으면 하는 건 ESC라는 요새 사람들이 그래도 많이 하는 제어 기법이 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관심을 가지고 뭐 필요한 상황에서 잘 사용해 보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있었고, 그러면서도 뭐 제 거에 관심 있으시면 또 써보시면 재밌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이제 발표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조금만 시간을 더 써서요. 사실 이 연구를 하게 된 거는 사실은 이러한 생각하에서 하게 된 건데요. 아까 나왔던 그 임재영 박사님이랑 좀 같이 연구를 해보고 싶은 생각이 있었고, 이제 임재영 박사님이 무슨 연구를 하고 계시냐면 이제 다이내믹 소어링이라고 해서 이제 고정익기가 날고 있는데 이제 만약에 공기 기둥 같은 게 있어가지고 이제 위로 공기가 이제 올라가는 상황을 생각해 보면은 고정익기가 오래 날지는 못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뭘 할 수 있느냐? 그 다이내믹 소어링을 이용해서 그 공기 기둥에 있는 에너지를 익스플로이테이션 하는 연구를 요새 사람들이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그 공기 기둥의 에너지를 뺏어서 이제 더 위로 올라갈 수 있잖아요. 만약에 내가 그 상승 기류를 타면은. 그래서 더 오래 제어를 해보자라는 연구가 이 다이내믹 소어링의 일부고, 생각해보면은 거기 당연히 옵티마이제이션 같은 게 필요하겠죠. 저희가 잘 에너지를 익스플로이테이션 하려면 그래서 그거를 위해서 이제 연구를 한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냥 어떻게 날아가는 상황이 있을 때 이제 어떤 이제 공기 기둥 같은 아니면 서머 드리프트라고도 하는데 서머 드리프트가 있는 상황을 생각했을 때 이 서머 드리프트를 잘 디텍트해서 얘를 기준으로 잘 빙글빙글 돌면은 걔의 에너지를 잘 받아들일 수 있겠죠. 상승 기류를 탈 수 있겠죠. 그래서 그걸 얻은 다음에 아 내가 충분히 잘 얻었다 아니면 뭐 이제 얘가 뭐 움직여서 다른 데로 가버렸다 아니면 이제 더 이상 얻을 에너지가 없다 싶으면 이제 빠져나가서 이제 다음 목적지로 가는 그런 연구들을 요새 많이 하고 있고, 이제 그러면 요 익스플로이테이션을 이제 이 ESC의 개념을 이용해서 잘 익스플로이테이션을 해보자가 이제 저의 연구 방향 중에 하나였고, 그래서 이걸 할 때 보통 이제 어떤 에너지 게인을 사용을 많이 하는데 이제 ES라고 해서 이제 메커니컬 에너지라고 하는 개념을 도입해서 이거를 사실 저는 이쪽은 완전히 뭐 알진 못하지만 이 ES를 이제 좀 얻는 거를 많이 연구를 하고 ES 자체의 정의 자체가 이제 H 플러스 2G 분의 V 제곱으로 많이 잡고 이제 H는 altitude가 되고 V가 에어 스피드, G가 이제 그래비테이션 액셀러레이션을 도입을 해서 이 값을 잘 늘리자라는 것이 이제 보통 제어 목적이 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ES 닷도 사실은 이 상황에서는 ES 닷을 저희가 알 수 있죠. 왜냐면 저희가 ES를 이렇게 고려했으니까. 그러면은 이제 뭐 잘 어프록시메이션을 하면은 ES 닷의 개념을 이제 업드래프트 게인과 이제 에어크래프트 싱크 로스라는 개념을 도입해서 뭐 이렇게 잘 표현할 수 있는데 이제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ES 닷이 양수가 되는 그러니까 넷 에너지 게인이 있는 상황을 좀 익스플레이스를 하고 싶은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상황에서 좀 간단하게 하려고 이제 컨트롤러를 완전 바꾸는 거는 너무 일이 많아지니까 사실 그 방향도 하고 있기는 하지만 이제 간단하게 그냥 턴 레이트 커맨드를 잘 옵티마이제이션 해보자. 그러니까 어떤 내가 점을 잡아서 이 RW를 잘 조절을 하면은 그 점을 빙글빙글 돌겠죠. 그래서 최적의 RW를 찾는 이제 ESC를 설계를 해서 제어를 해보자가 되겠고 이제 뭐 작은 RW가 되면 조금만 도는 거니까 이제 와이드 스컬이 되게서 이제 우리가 원하는 걸 잘 익스플레이테이션을 안 할 수도 있고 이제 라지 RW가 되면 너무 이제 빙글빙글 돌아야 되니까 그러니까 제대로 어떤 우리가 원하는 제어점을 잘 못 찾고 이제 밖으로 튕겨나갈 수도 있는 상황이 되니까 이제 좋은 RW를 찾는 게 이 제어기의 목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ES 닷을 잘 양수로 만드는 이제 RW를 찾자. 그래서 뭐 전체 클로즈 시스템은 이렇게 되어 있고요. 뭐 아까 이제 플라시를 하게 되는데 이제 히든 서멀이 생겨나게 되고 저희가 어디에 서멀이 생겨나는지 모릅니다. 이 지금 시스템 자체에서는 그냥 어딘가에 생겨나게 되고 얘는 우연히도 그 근처를 만약에 날아가고 있다면 이제 그 서멀 드리프트 자체가 아까 앞에서 보여드렸듯이 저희가 지금 가정하고 있는 거는 그
어떤 레디우스를 가지고 마치 그 벨 쉐이프를 가지고 생겼다고 생각해서 이제 벨 쉐이프에 만약에 그 근처를 가게 되면은 얘가 그냥 스스로 알아낼 수 있겠죠. 어느 정도 그걸 디텍션 해서 이제 RW를 잘 그 옵티마이제이션 하는 거를 이제 생각하는 상황이라서 이제 히든 서머를 통과할 때 이제 아까 말했던 ES의 미분치 같은 거를 잘 그 뭐지 메저링을 한 다음에 그걸 이용해서 턴 레이트 옵티마이저를 돌려서 이제 이게 지금 저희가 하는 ESC의 역할이 되겠고 이제 RW를 만들어내고 이제 RW를 이용해서 이제 안에서 내부 제어기를 통해서 이제 제어기는 돌아가게 되고요 안에서 그래서 그게 이제 클로즈 시스템으로 돌아가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시스템 안에서 그 하는 상황은 이제 에너지 레이트를 지금 이 상황에서는 알 수는 있지만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던 J의 미분치를 알 수 있는 건 아니고요. 왜냐하면 저희가 사실 알고 싶은 거는 RW2 그 ES 닷의 뭔가 관계를 알고 싶은 거잖아요. 근데 저희가 지금 아는 것은 ES의 미분치를 알지만 걔 안에는 RW가 따로 있진 않고요. 그래서 저희는 여전히 그 매핑 자체는 모르는 상황이 맞고요.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거는 그냥 필터드 스페시픽 에너지 레이트다. 그냥 그 매핑을 아는 건 아니고. 그리고 뭐 에어 스피드나 헤딩이나 뱅크나 커맨드 히스토리 같은 건 당연히 다 알고 있는 상황을 생각할 거고 그 컨트롤러에서는 이제 트루나 에스티메이티드나 서머센트를 전혀 모르는 상황을 저희 생각할 겁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그냥 지금 시뮬레이션 상에도 그냥 갑자기 어디선가 랜덤하게 탁 생겨나고요. 그 근처를 지나가면 익스플로이테이션 할 수 있지만 당연히 아무 상관없는 데를 지나가면 저희는 익스플로이테이션 할 수 없는 상황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뭐 옵티멀 레디어스는 당연히 오비 센터도 저희는 모르고 그냥 이 RW를 옵티마이제이션 하는 ESC 그 자체만은 지금 돌리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그걸 위해서 뭐 저희는 이러한 아까 말했던 그 뭐 벨 타입의 그 생각을 할 건데 뭐 중심에서 2에서 4m의 뭐 바람이 올라가고 있고 35에서 70m 사이에 뭐 바람 기둥이 생겨나고 있는 것이고 중심이 0.8m per sec로 뭐 움직이는 상황을 생각할 거고 다 그냥 그런 이제 생각할 수 있을 법한 가정을 때린 상황이고요. 그리고 뭐 비행기는 지금 12.5m per sec로 날아가고 있는 상황을 생각하고 240초 동안에 이제 궤적을 생각할 거고 0.02초의 이제 샘플링 타임을 생각할 거고 RW도 이제 0.16에서 0.55 라디안 퍼 세크의 그 레디어스 그 변화만 생각할 거고 뭐 뱅크 리밋, 롤 레이트 리밋 같은 게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했을 때 이제 다른 것들이랑 비교를 해야 되니까 당연히 뭐 픽스트 턴이라고 해서 그냥 고정으로 마치 그냥 고정으로 빙글빙글 도는 녀석들이라는 것도 비교를 좀 해봤고요. 파이널 루프 ESC는 그냥 이제 12초 동안 에너지를 얻은 다음에 그걸로 이제 그냥 고정된 뭔가를 구해내서 하는 방법인데 그냥 아주 간단한 ESC 기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이제 디서 ESC는 방금 앞에서 설명드렸던 그 사이누소이덜 기반의 ESC고 액티비티 매치드 디서는 그 사이누소이덜 인풋을 우리 거랑 정당하게 비교하려고 도입한 기법 중에 하나인데 그냥 그 제어 인풋의 크기가 저희 거랑 잘 맞춘 녀석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ISM ESC는 말씀드렸듯이 저희의 기법이 되겠고요. 그래서 매트릭은 ES 닷의 평균값 같은 것을 이제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결과가 이런데 이제 ES 닷의 바가 이제 클수록 당연히 잘 익스플로이테이션을 하는 거겠죠. 왜냐면 아까 ES 닷이 양수인 게 익스플로이테이션을 하고 있는 것이고 그게 큰 값이라는 게 에너지를 많이 뺏어가고 있다는 것이니까 이제 픽스턴이나 뭐 액티비티 매치드 값보다 이제 살짝 더 1.379만큼의 더 큰 값을 가지고 있는 걸 알 수 있겠고 델타 H라는 게 이제 그 익스플로이테이션을 다 한 다음에 과연 내가 높이가 얼마만큼 높아졌는가를 비교하는 것인데 이제 픽스턴 같은 경우는 익스플로이테이션에서 239m밖에 안 높아졌지만 이제 뭐 ISM, ESC는 330m까지 더 높아지는 더 많은 에너지를 뺏어갔다는 걸 확인할 수 있고 TV 값도 뭐 요 정도로 나오는데 뭐 거의 다 비슷한 수준의 이제 제어 인풋을 사용하고 있는 것을 이제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스테이셔너리한 상황, 그러니까 고정된 기둥이었는데 이제 드리프팅이나 그로잉이 있을 때도 이제 ES 다시 충분히 그러니까 저희께 제일 좋은 것을 할 수 있고 이제 뭐 델타 H도 크고 TV도 그렇게 크지 않은데도 잘하는 것을 이제 확인할 수 있었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아까 말했던 그냥 몬테카를로 기법으로 랜덤하게 패스 제너레이트하고 랜덤하게 그 공기 기둥을 만들었을 때 과연 얼마나 잘하는가를 비교한 것이고요. 그래서 500번의 그냥 랜덤한 몬테카를로 기법을 사용했고 이제 그 ES 닷의 미분치의 민을 생각했을 때 다른 것은 다 0.2 얼마 정도지만 우리 거는 0.409로 엄청
엄청은 아니죠. 그냥 큰 기준에 비해서는 큰 값을 가졌고, 이제 석세스 레이트도 다른 것은 이제 0.59 뭐 0.594이지만 저희는 이제 0.69 정도의 석세스 레이트. 그러니까 500번 날리면 뭐 한 350번 정도는 이제 성공 그 익스플로이테이션을 충분히 해서 이제 잘 어, 날아갔다를 알 수 있겠고, 뭐 델타 H도 충분히 다른 거에 비해 2배 크고, 이제 TV도 그렇게 크지 않고, 이제 뭐 그런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다고요. 그래서 사실 이 주제로부터 시작해서 그 아까 이제 조남 교수님 그런 얘기를 했지만, 이제 저는 그 좋은 그 플랫폼, 시스템에서 좋은 제어 이론 연구가 나온다고 생각해서 이런 좋은 플랫폼이 생겨서 저도 근처에 그래서 그런 이런 재밌는 이론 연구를 시작하게 돼서 재밌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여러분도 그런 재밌는 제어 이론 연구를 찾아가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질문이 있으시면. 네네네. 네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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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아, 예. 네. 네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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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네네네. 네네. 아, 좋은 질문이고, 사실, 그 저는 좀 더 이론쟁이라서요. 이론적으로는 완벽하거든요, 슬라이딩 모드 컨트롤이. 왜냐면, 정말 그 서페이스만 딱 존재하게 되니까, 아까 말했지만, 뭐, 완전히 디스터버스가 0인 상황이 오게 되고, 뭐, 그 미분이 완전히 0으로 되고, 이렇지만, 실제로 사실 적용시켜보면은 뭐, 여러분들 하시면 아시겠지만, 당연히도 채터링이 생기고, 당연히도 별로인 상황이 오게 되는데, 그래도 여전히 강력한 것은 그냥 뭐 레버트 미분기든 뭐 슬라이드 보드 컨트롤을 하면은 그냥 롤을 충분히 키우면 잘 된다라는 그런 제어 기법들, 그러니까 그냥 개인을 키우면 잘 된다 이런 것들이 잘 보여져 있어서 이제 어 그런 의미에서 사실 제 생각에는 항공 쪽에서 많이 쓰지 않나. 그러니까 사실 슬라이딩 보드 기법이나 이런 것들이 다 항공이 어머니인 분야죠. 그쪽에서 시작해서 사실 이론으로 많이 넘어온 분야인데.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뭐 항공기에서 괜찮으니까 많이 쓰지 않을까. 사실 이거는 조남은 교수님이 더 답을 잘 알고 계시겠지만 막 미사일 제어, 그러니까 사실 아마 제가 알기로 슬라이드 보드 제어기 자체가 뭔가 미사일 제어 이런 거 할 때 그쪽에서 처음 도입하기 시작해서 좀 이제 빵 뜬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그 정도는 괜찮지 않나. 근데 제가 사실 써본 경험으로는, 그러니까 이 실험은 제가 직접 한 건 아니고 이것도 그냥 시뮬레이션이지. 이걸 진짜로 모터 제어에 쓰려면 사실 문제가 많다고 생각하고요. 아마 해보면 아시겠지만 당연히도 이게 노이즈가 생기는 거라서 모터 제어에 쓰면은 모터가 만약에 버티지 못하면 엄청 이상한 소리를 내면서 죽어갈 겁니다. 한번 해보세요. 나중에 전화 해봤지만 그 엄청 큰 노이즈를 내면서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론적으로 좋다. 하지만 실제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어서 무작정 좋다고는 할 수 없지만 여전히 롤을 잘 안 키운다면, 그러니까 딱 맞는 롤을 잘 찾기만 한다면 저는 충분히 잘 쓰고 좋은 기법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게 질문에 대답이 되는 거겠죠? 아닌가요? 네네네. 네. 네네. 네. 네. 알습니다. 그렇군요. 하지 마십시오, 이거. 네. 스리ル컨트롤만 하나요, 그냥? 네네. 네네. 또 질문이 있으실까요?
네네. 네. 어, 뉴메리컬 시뮬레이션 말하실 건가요? 네네. 네. 네. 네네. 네네. 네네네네. 네네네네. 근데, 네, 뭐, 맞아. 네네. 네네네. 네네. 음. 이, 이 기법에서야 아니면 일반적으로 일까? 요 기법에서는 사실은 잘 된다면 그 중간에 있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들고, 왜냐면 지금 제가 그 데드밴드도 도입해놨고 그 릴레이 그 체인지 타임인 타워 민도 도입해놔가지고 이제 지나가서 충분히 지나가야지 이제 다시 돌아가거나 올라가거나 하기 때문에 중간에 있을 게 맞는 것 같고, 근데 여기서 보시다시피 이제 슬라이딩 모드 컨트롤 경우에는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그 아마도 삼각 그 딱 그 치는 순간 그 면을 치는 순간 아마 발 바뀌려고 하는 경향이 더 많아서, 여기서 보시면 이제 뭐 주황색은 위에서 그 치고 올라갔다 치고 올라갔다 치고 올랐다 이러는 게 더 많이 보이는 현상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아, 이론적으로요? 네네네네. 네네네. 음. 네네네네. 네네네. 네. 네네네네. 그렇죠, 그렇죠. 네네네. 네네네네네. 네네네네. 네네. 네네네네네. 네네네네. 네네네. 네네네네. 네네네. 좋은 것 같습니다. 네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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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런 거 전혀 상관없습니다. 이거는, 네네네. 이거 제가 하고 싶어서 한 연구입니다. 네네네. 아, 아닙니다. 네네. 이거 순전히 임재영 박사님과 콜라보레이션을 하기 위해서 한 연구. 네. 네. 그 시뮬레이션을 보고 싶으신가요? 네네. 네네. 네. 이게 지금 제가 적어놨을 텐데, 그 액티비티 매칭이라는 개념 자체가 진짜 실험을 돌리진 않고, 그러니까 시뮬레이션 상에서 뭐 예를 들어서 ISM, ESC를 한 100번을 돌려요. 그 다음에 걔의 TV 값을 계산한 다음에 걔의 민 값에 동일한 TV를 가지도록 액티비티 매치들을 잘 조율한 다음에 그거를 지금 실제 뭔가 다른, 그러니까 거기 있던 상황이 아닌 다른 그 상황에 돌린 결과거든요. 그래서 값이 그렇게, 그러니까 사실 디서 ESC가 더 많은 지금 노력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이제 액티비티 매치드는 평균적으로 비슷하게 만들어지려고 한 거라서 값은 적은 상황. 네네네. 아, 네네. 맞습니다. 맞습니다. 저도, 근데 저도 그렇게 좀 이상하게 느껴져서
그렇게 바뀌는 게 그러니까 그렇게 실험을 하는 게 더 맞나 싶기도 한데, 근데 설명상으로는 이것도 맞는 것 같긴 해가지고. 네네. 네네네, 맞습니다. 네네. 네. 예, 감사합니다. 또, 네네. 네네. 네네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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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네네네. 네, 맞습니다. 네네. 맞습니다. 네. 네네네네. 네네네. 네네네. 당연히 이론적으로는 가정을 때려야겠죠. 뭐 컨벡스 그 RW 인풋에 대해서 컨벡스하고 뭐 그런 류의 가정이 필요하겠지만 이거는 저는 딱히 그런 가정을 하진 않았지만 그러니까 이것도 사실 실험이라서 그냥 그랬는데도 그냥 잘 됐다가 지금 제가 보이고 싶은 것의 전부인 상황이긴 합니다. 네네. 네네. 예, 맞습니다. 네. 네네네, 맞습니다. 네네네. 네네네. 네네네네. 네. 네네네. 네네. 근데 앞에서도 생각해보면은 저희가 U를 알고 JU를 모르고 있는데도 저희가 했다고 한 거였지 않습니까? 이론적으로도.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 모든 거를 그 퍼터빙해서 이제 프로빙을 하는 것으로 이제 잘 알아낼 수 있다를 보인 것처럼 지금도 사실은 마찬가지로 저희가 JU를 모르지만 그러니까 마치 RW, 그러니까 RJ 사실은 만약에 저희가 알고 싶다면 JRW를 알고 싶은 거겠죠? JRW 모르지만 이제 지금 RW에 충분히 퍼터빙을 해서 그 값을 통해서 J 닷 같은 것을 알아내서 그것으로 제어를 했더니 잘 된다를 보인 거기 때문에 이제 앞에 것과 그냥 그 아이디어는 똑같고 왜 잘 되냐고 물어본다면 열심히 이론만 생각한다면 앞에 것에 그 제가 보였던 이론 증명도 그러한 생각할 그런 걱정이 있었지만 잘 이론 증명이 되거든요. 왜냐하면 가장 제 생각에 근본적인 잘 되는 이유는 이미 제어기가 잘 되고 있긴 해서, 그러니까 스테빌라이제이션 이미 잘 되고 있는 상황을 많이 생각하는 거라서, 이제 이 옵티마이제이션을 찾는 문제는 생각하면은 그냥 그 저희가 잘 날아가고 있는데 살짝 흔들어서 좀 더 잘하는 방향으로 가는 거는 좀 당연히 잘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생기게 되는 것 같고, 그게 저는 그 증명상도 제 생각에 그게 맞는 것 같고, 그래서 잘 된다라고 저는 말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네. 네네. 네네네네. 네네. 어, 어떤 질문이요? 네네. 네. 완전 상관없는 인풋이면 어떻게 되느냐. 좋은 질문인데, 그러면은 원래 이론상으로는 당연히 또 JU 자체가 뭐 컨벡스든 논컨벡스 그게 존재를 하지 않을 테니까 증명이 안 되고, 당연히 잘 안 되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들고, 지금 잘 되는 건 당연히도 생각하면은 RW를 바꾸면 이렇게 빙글빙글 도는 게 익스플로이트 되는 걸까 잘 되는가 잘 된다로 생각해야 될 것 같습니다. 좋은 질문이네요. 네네네. 네. 네네네. 이거의 그래프, 이거 말하신 걸까요? 네네. 네네. 네네네. 네네. 네네. 네. 근데 보시면 이 탁탁 꺾일 때 보면은 이 기울기가 거의 일정하게 탁탁탁 꺾이잖아요. 이렇게 딱딱딱딱. 그래서 사실 그 움직이는 방향이 움직이는 방향의 속도가 일정하다는 아까 제가 말한 대로
움직이고 있는 게 맞는 것 같고, 이렇게 세 단계로 나눠지게 된 이유는 당연히 또 그 슬라이딩 모드를 저희가 쓰고 있지 않습니까? 슬라이딩 모드가 그래서 세 개가 있거든요. 그 앞에 생각해보면은 그 미분기, 레바트 미분기가 하나 있고, 그 다음에 레바트 미분기에 사실 슬라이딩 모드가 두 개가 있고, 맨 마지막에 제어 인풋을 구할 때 미분기, 그 슬라이딩 모드 사인 펑션이 하나 세 개, 그렇게 세 개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세 단계가 나오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저 타임 스케일이 세 개라고 말해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예제라는 게 무슨 뜻이죠? 시뮬레이션 예제가 바꿔도 그렇냐? 저는 그렇게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뭐 해보지는 않아서 잘 모르겠습니다. 왜냐면 그냥 제 생각의 근본은 그냥 슬라이딩 모드 컨트롤을 하고 있으니까 슬라이딩 모드 컨트롤에 각각의 슬라이딩 서피스로 지금 올라가려고 노력하는 게 지금 두 번 생기는 거지 않습니까? 지금 그게 지금 일어나서 지금 이렇게 나눠지는 거라고 생각해서 일반적인 상황에서도 마찬가지로 슬라이딩 모드 서피스로 올라가는 게 두 번 일어날 테니까 그래서 그렇게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네네, 네네, 네네. 어떤 패턴을 말하시는 거예요? 네네네. 아, 네네네. 뭐, 당연히, 그니까, 당연히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증명 자체가 제 생각에는 만약에 그, 리아프너 펑션을 잡아서 한다고 치더라도, 그, V.은 0보다 작아지는 걸 설계할 때 제 생각에는, 아마 타임 스케일이 고려돼서 그 로우를 결국엔 그러니까 로우 같은 걸 잡아야 되고, 그게 결국에는 그 각각의 어떻게 보면 각각의 리아프너 펑션을 잡았을 때 걔네들이 0으로 가는 것에 속도에 영향을 미치고 그래서 결국에는 이렇게 된다가 당연히 보여지지 않을까. 지금은 제가 그냥 앞에서 그 미분기가 델타 Y의 성능을 그냥 가진다로 가정을 했지만 그것도 다 증명에 넣는 순간 그렇게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더 질문이 없으실까요? 네. 예, 감사합니다.